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정치 분석 칼럼을 통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외교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칼럼은 공개된 정부 자료와 주요 언론 보도,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특정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될 수 있는 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 상황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과 트럼프 정상통화와 한미 관세 협상, 중국의 기대와 한중 관계 개선 가능성, 그리고 국내 사법개혁이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사회의 반응과 향후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25% 관세 위협과 중국의 관계 개선 기대, 북한 문제 등 복잡한 외교적 과제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새 정부의 실용 외교가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본 분석은 공개된 정부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 변화를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6일 밤 10시부터 약 2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의에 대한 조속한 합의 추진,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청,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며 7월 8일까지 유예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주요 타격이 많이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 GDP에 약 0.31% 감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면서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 조약과 공유가치 깊은 경제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계정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중한 관계는 최저점에 빠졌고 이 대통령의 집권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자면 관계가 이번보다 나빠질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왕샤오링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현재 국제 환경은 한국이 실용주의 노선을 걷도록 했다며 이 대통령이 양극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극화 추세에 준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측은 다음과 같은 협력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1대1로 적극 참여 요청, RCEP 완전 이행 촉구, 양국 간 무역 확대 방안 논의입니다.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고 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상고심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재명 당선인이 미국과 일본과의 거리두기를 예고하면서 중국과 북한에 보다 유화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6월 24일에서 25일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초청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주재 북한 무역 간부들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기다렸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희망이 생겼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우선순위에선 경제, 민생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안에 집중하면 국가적 에너지를 모으기 쉽지 않다. 실제 정책 추진 현황에 경제 분야에서는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 지시, 추경안 신속 통과 방침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진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경제 안정의 핵심이라고 분석합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국내 개혁과 대외 관계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CNN은 한국의 새 정부가 미중 갈등 속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동북아 균형에 미칠 영향 주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한미 관세 협상이 향후 한국 경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과 과제편에서 단기 과제 3개월 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입니다. 첫째, 한미 관세 협상 타결입니다. 7월 9일이 시한입니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 협력 방안 구체화입니다. 셋째, 국내 경제 정책 가시적 성과 창출입니다. 중기 과제 6개월에서 1년은 첫째, 한중일 3국 협력 복원 방안입니다. 둘째,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 타진입니다. 셋째, 국내 개혁 과제 추진과 외교 정책 조화입니다. 장기 과제는 1년 이상으로 우선, 동북아 신안보 질서 구축 참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균형과 선택의 기로에 선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복잡한 국제 정세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관계 개선 기대 사이에서 신중한 외교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실용적 접근, 즉 2년보다는 국익 중심의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소통 강화, 즉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 대화가 중요합니다. 단계적 추진, 즉 우선순위에 따른 점진적 정책 실행이 요구됩니다. 외교적 딜레마, 즉 미중 양자택일 압박 심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충격, 즉 관세 분쟁 장기화 시 수출 타격이 우려됩니다. 국내 정치, 즉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됩니다. 오늘 칼럼을 정리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외교적 현실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한미 관계에서는 7월 9일 관세 시한을 앞두고 진행되는 협상이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관계에서는 중국 측의 기대와 달리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입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사법개혁 등 내정 과제가 대외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외교 정책들이 결국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관세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 일자리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치, 외교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여러분께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칼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칼럼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객관적 분석이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칼럼 내용은 발표 시점 기준이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